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선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취임 후 첫 번째 지휘 서신을 하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강한 군대는 전후의 인권 보장에서 시작되며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9월 1일자로 지휘 서신 1호를 하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일선 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지휘 서신에서 국민들은 불신과 실망의 눈으로 군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 군이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를 짓밟는 병영 내의 반인륜적 행태는 이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후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참다운 기강과 실전적인 교육 훈련으로 다져진 병영만이 국민을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다며 강한 군대는 전후의 인권 보장에서 시작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군법 교육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그 목적은 상급자에겐 자신의 명령과 지시가 정당한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두어야 하며 하급자에겐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지시키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훈련과 휴식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공적 과업과 훈련장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통제하되 생활관에서의 자유시간에는 자율과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일탈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병영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정직이 신뢰의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휘관과 참모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인 책임과 지휘 책임을 명확하게 구별해 처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우리 전우들의 의식은 물론 법규와 제도 등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군 기강이 살아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열린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 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하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4개의 우선조치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등의 이유로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GOP 경계부대의 휴일 면회와 일반 부대의 평일 면회를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병사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가족과 친지들이 장병들을 보고 싶을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부모와 부대, 병사 간의 24시간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든 부대가 부대 개방 행사를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부대를 선정해 중대급의 수신 전용 휴대전화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병들의 소통 보장을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시범 부대별로 중대급 수신용 무선전화기 2대 또는 중대급 수신용 휴대전화를 4대를 실시합니다. 수신용 휴대전화는 2등병에서 병장까지 각 계급별로 1대씩 운용할 예정입니다. 병 자율휴가 선택 제도도 전면 시행됩니다. 우선 입대 100일에 주어지는 신병 위로 외박에 추가해 첫 정기 휴가를 본인이 희망하면 입대 후 4개월 전후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 정기 휴가도 정해진 기간에 3회로 나눠 실시하던 것을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부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해 연내에 개선이 가능한 부대는 우선 착공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 개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4가지 권고안을 이처럼 즉시 시행하고 앞으로도 혁신위가 권고하는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8월 한 달 동안 혹서기와 우기로 인해 중단됐었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1일부터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등 48개 지역에 5만여 명을 투입해 후반기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부로 전반기 6.25 전사자와 실종자 유해 발굴을 종료했던 국방부는 8월 한 달 동안 혹서기와 우기로 유해 발굴이 제한됨에 따라 발굴 물자 정비와
전문 발굴병 집체 교육, 전반기 발굴한 유해 개체수 선정과 후반기 발굴 지역 선행 탐사 등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전반기 유해 발굴 사업은 4월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 칠곡, 양구, 인제 등 56개 지역에서 4만 6천여 명이 임무를 수행해 모두 753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이는 전반기 유해 발굴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한 달가량 줄었지만 전년 대비 146구를 더 발굴한 것으로 이 중에 북한군 유해는 17구, 중국군은 51구가 포함됐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한 전사자 유해는 모두 9,339구로 이 중 국군 전사자는 8,178구였으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을 찾은 호국용사는 91명입니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2일 단장인 유차영 대령 주관으로 대구 지역 6.25 참전용사와 참전단체 위원 등 200여 명을 대구 그랜드 호텔로 초청해 당시 전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함으로써 유해 소재 제보와 발굴 가능 전투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에서는 휴일도 잊은 채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가위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특전사 장병들도 투입됐습니다. 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기장군의 한 마을. 마을 진입로에 침수로 인한 각종 부유물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더욱 처참합니다. 비닐은 주민들의 마음처럼 갈기갈기 찢겨졌고 구조물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작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물에 잠겼던 차량마저 그날의 상황을 대변하듯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상황. 군 장병들은 절망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 복구 작업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가위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휴일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주민들이 편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은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12개 부대에서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넘는 병력과 20여 대의 장비를 복구 작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는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특전사 장병 200여 명도 추가 투입됐습니다. 복구 작업에 나선 군 장병들은 지원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병영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부대 개방 행사를 갖기로 했는데요. 지난 주말 육군 5공병여단에서는 병사들의 부모님을 초청해 군에 대한 믿음과 안보의식을 다질 수 있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서로 꿈에 그리던 아들과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을 가슴으로 꼭 껴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육군 5공병여단은 지난 주말 병사 부모 139명을 초청해 아들의 군 생활을 엿보고 부모와 아들 그리고 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장병 가족 초청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서 잘 먹고 잘 생활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육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에 간 아들이 걱정돼 한달음에 달려온 부모님들. 하지만 아들의 밝은 얼굴과 늠름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니 군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정들이 일단 좋고 아들들이 그래갖고 들어오면서 마음이 참 놓였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습니다. 든든하고 건강해 보여서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밤에도 생각 많이 나고 했는데 직접 얼굴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들들도 자신의 군 생활을 염려하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만족해하고 계셔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대 개방 행사를 통해 장병들은 앞으로 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군 생활을 더욱 보람있게 보내고 부모님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군에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강좌와 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더불어 소믈리에 자격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소믈리에 자격증에 대해 원동환 중사가 알아봤습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주문한 요리와 함께 편히 마실 수 있는 와인을 추천합니다. 이어 투명한 와인잔 표면이 깨끗한지를 조명에 비춰보더니 완성된 요리와 함께 와인을 내줍니다. 네, 아라비아타 파스타는 토마토 베이스에 약간 매콤하지만 담백한 느낌의 베이컨하고 그리고 감칠맛이 나게 잘 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와인 끼안티와 잘 음식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1700년대 이전 왕궁에서 식탁을 차리고 와인과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하며 오늘날 레스토랑에선 와인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 전망은 어쨌든 와인 시장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1989년부터 우리나라 술이 수입 자율화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위스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다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와인은 지금까지 계속 상향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아직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와 함께하면 좋은 와인. 웰빙 바람을 타며 소믈리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소믈리에가 되기 위한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소믈리에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 종류에는 와인 애호가들이 주로 취득하는 주니어 소믈리에와 전문인이 취득하는 와인 어드바이저, 마스터, 그리고 전문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 취득하는 소믈리에 자격증과 시니어 마스터 소믈리에로 나뉩니다. 먼저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 시험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에 대한 각각 맛을 보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와인 어드바이저와 소믈리에 자격 시험은 전문 자격증으로 주니어 소믈리에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특히 소믈리에 자격은 3년에서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와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와인 설명, 서비스와 브라인드 테이스팅 등의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소믈리에와 와인 마스터, 마스터 소믈리에는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론 시험 후 1차 실기는 앞서 나온 전문 자격과 동일한 내용으로 와인 설명과 서비스, 2차는 와인 강의 자료, 논문 작성 발표하기 등입니다. 저도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마시기 전에 향도 맡아보고 입술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르한 맛이 입안 전체를 맴돌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능숙하게 설명하는 소믈리에와 달리 처음 도전해보는 것이라 생각대로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소믈리에 자격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서비스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자기 개발이 아주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특히 외국어 공부에 많이 해야 되고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선 자격증 취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와인의 가공, 감별, 친절과 배려 등 고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격증 취득을 넘어 인간관계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 군장병들도 관심이 있다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두 내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또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죠. 유격훈련을 통해 한계에 도전하는 보람애들. 힘찬 비상을 위한 날개짓 함께 보시죠. 훈련 4주차. 보람애들은 이제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당금질에 박차를 가합니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의 화생방 훈련, 행군과 더불어 트리플 크라운 훈련으로 손꼽히는 유격훈련. 공군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유격훈련을 실시해 훈련병들에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평상시 훈련병들이 동작 신속과 대성 박력을 외쳤다면
이제는 순간이동과 괴성 방력을 외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체조를 서로 배워가면서 할 텐데 모든 체조가 끝나고 나면 앞에 있는 소도장을 반드시 쳐다보길 바래요. 알겠니? 눈끝에서 이글거리는 어떤 빛이 나와야 된다. 알겠냐? 체조 대형으로 벌려! 유격을 앞둔 훈련병들의 표정에서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처음은 가볍게 1번 높이뛰기. 아직까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격 체조가 계속될수록 강도는 높아집니다. 10회 몇 회? 하체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쪼그려뛰기가 시작됩니다. 12회 몇 회?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훈련병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유격 훈련의 꽃 8번 온몸 비틀기. 훈련병들은 말로만 듣던 문제의 유격 체조 8번을 접하는데요.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고통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체조가 계속될수록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반복 구호. 파도 치지. 우와 소리 맞춰. 발끝 발. 조교의 매서운 호통에 훈련병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음가짐이나 정신 자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은 상황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음을 소리냈습니다. 부모님이랑 여자친구 지키고 싶습니다. 훈련병들의 유격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후는 연병장으로 이동해 팀워크 강화 훈련이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흙탕물로 변한 연병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투복은 다 젖었지만 자랑스러운 공군 훈련병의 투지로 이겨냅니다. 이 시간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훈련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냐? 자부할 수 있어?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알겠어? 이상으로 유격학과를 마치도록 하겠다. 수고했다. 다음 날 유격 체조를 통해 강해진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제 유격기구 훈련에 도전합니다. 조교 준비. 보고. 영번 보름에 경사단 넘기 준비 끝. 실시. 조교의 깔끔한 시범이 이어집니다. 종료. 영번 보름에 경사단 넘기 완료. 이제 보라매가 직접 넘어봅니다. 힘껏 뛰어와 도약.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경사담을 넘습니다. 경 223번 보람에 경사단 넘기 완료. 211번 보람에 이어지는 11m 높이의 외줄타기. 유격 체조로 강해진 정신력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정자세로 외줄을 탑니다. 처음에 올라올 땐 무서웠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줄타기에만 집중해서 무섭진 않았습니다. 밑에서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유격 체조와 유격 기구. 이번 훈련으로 우리 보라매들은 강한 군인의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강한 공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병들의 도약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군에 보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전후반 각급 부대에서는 부모 초청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에 보낸 아들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혹시 고민은 없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부대와 소통까지 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장병들의 사기까지도 높여주는 부대 개방 행사,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